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포인트 템플릿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파워포인트 마스터를 이용해서 문서 템플릿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를 보시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 문서 양식이나 템플릿이나 똑같은 말인데, 앞서서 제가 양식이라고 했던 것은 이런 레이아웃을 미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서의 틀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보시고서 이번 영상 강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방법 중에 중복되는 내용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앞에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서는 조금 생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아래 더보기에서 예제 파일 링크를 클릭하셔서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뒤에 실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은 처음에는 앞표지가 있는데, 이 앞표지는 별도로 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한 상태에서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이 문서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문서 양식을 여러분들이 만든 걸 활용해서 마스터로 만들 때는 일단 작성했던 내용은 컨트롤 A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 목록이 쭉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마스터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각각의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여기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런 눈금자와 눈금선 같은 경우에는 보기 탭에 들어가서 각각의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을 모두 표시를 해줄 수 있는데, 꼭 이 세 개 혹은 못해도 이 눈금선 없이 눈금자, 안내선은 켜놓고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는 이 세 개 다 켜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컨트롤 V를 눌러가지고 작성했던 내용을 다 입력을 해주면 나머지 슬라이드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틀만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본문 내용은 일단 잘라내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우리가 활용할 이 양식 부분과 제목 부분은 남겨둔 상태에서 새로 레이아웃 삽입을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나머지 레이아웃은 이렇게 삭제를 해준 뒤에 컨트롤 V를 눌러서 이 양식의 요소들은 살려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식들을 우리가 복사해서 다른 레이아웃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용됐던 양식들은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쭉 올라가서 이 마스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스터에서 작업한 이런 요소들은 이 하위 마스터에서는 별도로 수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바꿔서 사용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현재 지금 삽입되어 있는 이런 텍스트들은 레이아웃을 위한 개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텍스트 입력 상자로 이렇게 하위 마스터를 클릭하면은 수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 개체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개체를 클릭한 후에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가지고 그룹을 해제해주고, 여기 있는 이 로마자도 그룹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여기 작게 들어가 있는 소제목과 대제목 그리고 이 로마자 이 세 개를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같이 선택을 해주고 X를 눌러서 이렇게 빈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레이아웃 삽입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제목이 기본적으로 삽입된 새 레이아웃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해서 살짝 치워주시고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우리가 방금 잘라냈던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붙여 넣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제목은 항상 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이 개체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스타일은 이 스타일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서 스타일 복사해 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붙여 넣어 주시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기존의 텍스트 박스는 삭제를 하고 이 위치에 맞게 위치를 이렇게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목 부분이 될 기본 제목이 삽입이 됐고, 이 윗부분은 이렇게 치워준 상태에서 개체틀 삽입, 그 다음에 텍스트를 클릭하고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삽입한 후에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것도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 여기 보이시면은 두 번째 수준, 네 번째 수준 이런 식으로 수준이 있는데, 이 수준은 모두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는 일반적인 텍스트 개체 틀이 삽입이 된 거고, 여기는 제목 개체 틀이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소제목과 기본 제목이 삽입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는 삭제를 해주고, 그럼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스타일을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 여기 보이시는 이 제목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부터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까지 쭉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만 선택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마스터에서 적용된 개체들은 이 하위 개체에서는 수정이 안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문서 양식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좌우 그리고 상하 여백과 개체가 들어갈 위치는 문서마다 달라지면 안 되는, 항상 고정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 안내선을 배치를 해서 미리 간격을 잡아 주셔야 되고, 안내선 복사해서 이동하실 때는 항상 컨트롤 눌러 가지고 이동하신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하단까지 잡고 상단 요소 부분, 그리고 이 요소 부분과 본문 내용이 들어갈 간격도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한 개씩 미리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정 가운데, 이 슬라이드 정 가운데가 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안내선을 추가를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백 안내선 작업이 끝난 뒤에 하위 레이아웃을 가보면은 이렇게 안내선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안내선도 마찬가지로 상위 마스터에서 작업한 것은 이렇게 하위 마스터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백을 기준으로 나머지 레이아웃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가 작업했던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본문이 들어갈 레이아웃이고, 이 레이아웃에서 컨트롤 D를 눌러가지고 복제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본 본문이 들어갈 내용으로 여기서는 개체 틀 삽입, 그 다음에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 박스를 쭉 채워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텍스트 상자처럼 텍스트 요소가 추가되는데, 이 레이아웃은 텍스트가 이렇게 미리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문을 입력하실 때 여기서 작성한 스타일대로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스터 텍스트와 각 수준에 맞는 텍스트 서식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레이아웃을 위한 텍스트를 작업하실 때는 일반적인 텍스트를 작업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감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제 파일을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하셔야 되고, 더보기에 보시면 이 부분만 따로 실습할 수 있는 예제 파일을 별도로 올려놨기 때문에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마스터 보기에서 이 부분만 별도로 연습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텍스트 서식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이 결국에는 첫 번째 수준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텍스트 서식을 수정해 주시면은 각각의 수준에 맞는 텍스트 서식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홈 탭 가서 텍스트에 설정되어 있는 쓸데없는 서식, 또 도용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이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이 워드 아트 서식 지우기 클릭해가지고 현재 이 텍스트에 적용되어 있는 서식은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홈 탭 다시 가셔가지고 첫 번째 스타일을 이렇게 전부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신 후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 한 24 정도 할까요? 제목보다 크면은 조금 위상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 수준에 맞게 글자 크기를 첫 번째는 24,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18 정도로 맞춰주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구장 표시나 혹은 뭐 별표 같이 강조자로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16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 수준에 맞게 텍스트 크기가 적용이 됐고요. 예제에서는 이 세 번째까지는 동일한 서체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강조자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쭉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신 후에 여기는 도둠체나 고딕체가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이 바탕체 계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는데, 여기서 이 단락 그룹에 보면은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글머리 기호나 혹은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수준은 글머리 기호, 두 번째는 번호,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글머리 기호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머리 기호인데, 이렇게 글머리 기호 여기서 선택해 주셔도 되고, 글머리 기호 매기기 들어가서 이렇게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은 여기 있는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림 들어가서 뭐 아이콘이나 아니면은 적당한 분립 기호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것을 선택해 주셔도 적절하기만 하면 무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기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면 이렇게 특수 기호 목록이 나타나는데, 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윙딩에서 이 기호, 익숙하죠? 작전병이라면 익숙한 이 기호를 첫 번째 기호로 지정을 해주고, 두 번째는 번호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번호를 선택을 해주고, 세 번째는 글머리 기호로 중점을 선택해주고, 네 번째는 글머리 기호 매기기, 사용자 지정, 여기는 당구장 표시, 그리고 다섯 번째 수준은 글머리 기호 경고나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당구장 표시가 아니라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면, 당구장 표시가 아니라면은 역시나 윙딩으로 가야죠. 윙딩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 체크 표시를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 수준에 맞게 글머리 기호나 번호가 매겨졌고, 각 단락의 줄 간격은 이 단락에 런치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들여쓰기나 간격 등을 조정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서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텍스트 색깔이나 이런 간격 등을 조정을 할 텐데, 일단 쭉 드래그해서 첫 번째는 이런 파란 진한 색으로 저는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네 번째 이 당구장 표시는 진한 초록색을 사용을 하고, 다섯 번째 수준은 이렇게 이런 빨간색 계열을 사용해서 강조자라는 거를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수준에 맞게 텍스트 설정과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단락 설정 추가를 우리가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 여기 보이시면은 이렇게 들여쓰기를 여러분들이 각각 수치로 입력해서 지정하시면 참 좋겠지만은, 매번 이렇게 단락 대화 상자를 열어가지고 들여쓰기를 조정하려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눈금자에서 인덴트 마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책을 찾아봤지만은 이 인덴트 마커를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는지 나와 있는 책을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이 눈금자 이 표시자를 위에 것은 어퍼 인덴트 마커, 아래 것은 언더 인덴트 마커, 그리고 이 맨 밑에 있는 이 조그만한 네모를 블록 마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표시자라고 하고 위 표시자, 아래 표시자, 그리고 네모 표시자,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눈금자에 위치한 표시자를 사용할 때는 위쪽에 있는 상단 표시자와 맨 아래에 있는 이 네모 모양의 블록 표시자, 이 두 가지를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 한번 이 상단 표시자를 드래그 해보면은 글머리 기호와 본문의 간격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표시자라고 했죠. 이 블록 표시자를 드래그 해보면은 본문 전체의 간격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여쓰기 그리고 번호나 글머리 기호의 간격을 조절할 때는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이 들여쓰기 표시자를 이용해서 조정하시는 것이 더욱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편한데, 여기서 이 글머리 기호와 본문 내용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수준은 이 상단 표시자만 살짝 드래그해서 이 정도 간격을 벌려주고요. 두 번째 수준도 상단 표시자 이만큼만 드래그해서 조금 간격 조정해주고, 세 번째는 중점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문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데 여기도 상단 표시자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금 간격을 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준은 세 번째 수준 아래에 붙는 강조 텍스트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준의 들여쓰기가 각각 단계에 맞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클릭을 해주시고요. 블록 표시자를 통째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세 번째 수준 바로 아래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터 텍스트가 완성이 됐는데, 이 마스터 텍스트가 완성된 상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탭 클릭하고요.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하고 돌아와서 새 슬라이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아까 입력했던 소제목 부분, 중제목 부분, 그리고 본문 텍스트가 입력될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레이아웃 형태로 제공이 되고, 여기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해서 마스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건 직접 입력을 해봐야 되니까 제목 첫 번째 수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두 번째로 가서 제목 첫 번째 수준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두 번째는 들여쓰기를 해서 두 번째 수준으로 바꿔주고, 제목 두 번째 수준, 또 들여쓰기를 해서 제목 세 번째 수준, 또 들여쓰기를 하면은 경고 표시, 또 들여쓰기 하면은 경고 표시,
이렇게 각각 수준에 맞게 스타일이 모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런 마스터에서 이 개요 수준을 지정해 주는 게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에서 개요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과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슬라이드 기본 마스터를 작성을 하고 이 마스터에 맞게 본문 텍스트가 들어가는 마스터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텍스트가 들어가는 슬라이드 마스터 외에 이런 3단 구성이나 2단 구성과 같이 요소들이 들어가는 슬라이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여백을 지정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만드는 강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